77번입니다. 77번에서는 부하 전류가 2배로 증가했을 때 동손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었어요. 자, 여기서 동손의 식을 한번 보면은 i제곱 r이에요. 자, 여기서 i가 제곱이라서 동손이 i제곱이랑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2배가 증가하면 동손은 2의 제곱인 4배가 증가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78번입니다. 78번에서는 와류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일단 6600V일 때 와류손이 720W였대요. 근데 이 변압기를 3300V로 낮춘 다음에 와류손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와류손 공식이 KT제곱 V제곱이에요. 여기서 요 T제곱이 뭐냐면 철심의 두께예요. 그리고 V는 전압이겠죠. 그래서 와류손이 전압의 제곱이랑 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압이 2분의 1이 됐으니까 와류손은 4분의 1이 돼야 되겠죠.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720에 4분의 1을 해주면 180W가 되죠. 그래서 와류손이 전압이 2분의 1 됐을 때는 와류손도 4분의 1이 돼서 180W라는 겁니다. 답은 3번이네요. 79번입니다. 79번에서는 주파수가 3% 감소하고 전압이 3% 상승했을 때 이때 철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철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철손이 FBM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자, 요거 다 잘 생각을 해보면 철손은 KFBM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요걸 이제 바꿔서 K 곱하기 F분의 V제곱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를 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F는 3% 감소했다고 했어요. 요걸 이제 수치화해서 나타내면 0.97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전압은 3% 올랐으니까 1.03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철손이 F에 반비례하고 V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0.97을 대입을 해주고 여기서는 1.03에 제곱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1.0937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철손이 기존의 철손이 그냥 pH였다고 하면 주파수와 전압이 변화된 이 철손에서는 1.0937이라는 거예요. 원래 기존은 1 곱하기 pH였다면 두 번째 철손은 1.0937 pH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거를 기존의 철손 플러스 0.0937만큼 증가한 그런 철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증가된 철손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비해서 0.0937 그러니까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로 나타내주면 9.37% 늘어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철손은 전격 상태에 비해서 전격 상태 여기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냐, 얼마나 감소됐냐라고 물어볼 때 요만큼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4%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80번입니다. 80번에서는 철손과 동손의 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효율이 최대일 때 조건이 부하율이 m일 때 철손은 부하율 제곱 동손이 최대 효율 조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동손을
이항을 해주면 PC분의 PI는 M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4분의 3 부하에서 효율이 최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요 부하가 4분의 3이라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을 대입을 해주면 16분의 9가 돼요. 그러면 PC분의 PI가 16분의 9라는 거죠. 요걸 이제 비례식으로 나타내보면 PI 대 PC는 9대 16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81번입니다. 81번에서 최대 효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최대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효율 공식부터 알아야 되는데, 자, 효율 공식은 M 곱하기 용량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철손 플러스 부하율의 제곱 곱하기 동손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는 부하율 곱하기 용량 곱하기 코사인 세타겠죠. 자,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문제에 있는 조건을 다 정리를 해보면 용량이 150 kVA고 철손이 1kW래요. 그 다음 동손이 2.5 kW래요. 그 다음에 역률은 0.8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최대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하율을 구해야 돼요. 자,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 최대 효율 조건에서 철손은 부하율의 제곱 곱하기 동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철손이 1kW고 동손이 2.5kW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은 m의 제곱 곱하기 2.5가 되는 거예요. 그럼 m제곱은 2.5분의 1이겠죠. 그래서 m은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루트 2.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을 다 해보면 0.63이 나와요. 아, 그러면 부하율이 0.63일 때 효율이 최대가 되는구나 하고 m은 0.63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모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효율은 0.63 곱하기 150 곱하기 0.8 플러스 1 플러스 0.63의 제곱 곱하기 2.5겠죠. 분자는 0.63 곱하기 150 곱하기 0.8이겠죠. 자, 이거 계산을 다 해주면 0.9743이 나와요. 근데 이거 퍼센트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서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97.43%가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82번입니다. 82번에서는 전일 효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무부하로 10시간, 그 다음에 2분의 1부하로 8시간, 전부하로 6시간을 운전을 했대요. 자, 일단 첫 번째 무부하부터 볼게요. 자, 무부하로 10시간을 운전했대요. 이때 철소는 무부하일 때 그냥 전원이 켜지기만 하면은 무조건 생기는 손실이니까 1kW겠죠. 그 다음 동소는 지금 운전을 전원만 켜놓고 부하를 연결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긴 0kW가 되겠죠. 그 다음 출력도 마찬가지로 0kW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분의 1 부하일 때 이때는 8시간을 운전했대요. 이때 철소는 마찬가지로 1kW겠죠. 그럼 동소는 자, 여기서 1.25인데 우리 m제곱의 PC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부하율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1.25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을 해주면 0.3125가 돼요. 출력은 부하율 곱하기 용량 곱하기 코사인 세타겠죠. 자, 여기서 한번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100kVA 곱하기 1이겠네요.
그래서 50kW가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전부하에서 한번 볼게요. 자, 전부하에서 한번 보면은 6시간 운전을 했대요. 그 다음에 철소는 1kW겠죠. 동소는 부하율 제곱 곱하기 동손인데 여기서 부하율이 1이라서 1 곱하기 PC가 돼서 1.25kW가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출력은 부하율 곱하기 용량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역률이 0.8이라고 했고 부하율이 1이니까 1 곱하기 100 곱하기 0.8이겠죠. 그래서 80kW가 돼요. 자, 이제 다 구했으니까 24시간 동안 철손이랑 동손이랑 출력을 한번 볼게요. 일단 철손부터 한번 보면은 자, 24시간 동안 항상 1kW예요. 그럼 1 곱하기 24겠죠. 24kWh가 됩니다. 동손도 한번 볼게요. 동손은 무부하일 때 0 곱하기 10시간, 2분의 1부하일 때 0.3125 곱하기 8시간, 0.3125 곱하기 8시간. 그 다음 전부하일 때 1.25로 6시간, 1.25로 6시간. 요거 다 계산을 해주면 10kWh가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출력도 한번 볼게요. 자, 출력은 무부하 10시간 동안 0이었으니까 0 곱하기 10 플러스 2분의 1부하에서 8시간 동안 50kW. 그러면 50 곱하기 8 플러스 전부하 6시간 동안 80kW. 그럼 80 곱하기 6이겠죠. 자, 요거 다 계산을 해주면 880kWh가 돼요. 자, 이제 다 구했으니까 자, 그래서 전일 효율을 한번 구해보면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겠죠. 자, 요거 다 해보면 P 플러스 PI 플러스 PC분의 P가 되겠죠. 대입을 해주면 880 플러스 24 플러스 10분의 880이 되겠죠. 자, 이거 계산을 해주면 0.963이 나오는데 우리 퍼센트로 바꿔주면 여기다가 100을 곱해야 되니까 96.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83번입니다. 83번에서 1차 전압이 여기가 100V였대요. 그 다음에 2차 전압이 여기가 110V였대요. 자, 여기에 있는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는? 이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 우리 알고 있는 식이 부, 자, 고, 승이에요. 자, 요거는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고압측 전압분의 승합된 전압이에요. 자, 일단 고압측 전압 한번 볼게요. 고압측 전압 여기죠. 그러면 110V가 되겠고 승합된 전압,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 여기가 100V죠. 그럼 여기는 10V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11분의 1이 돼서 자기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는 11분의 1이 돼서 2번이네요. 84번입니다. 84번에서 단권 변압기가 있는데 1차 측이 3000이래요. 그리고 2차 측이 3300이래요. 자, 이때 자기 용량은 몇인가? 라고 물었어요. 자, 우리 단권 변압기에서 알고 있는 식 하나 있죠. 부, 자, 고, 승이에요.
자, 여기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고압측 전압이랑 승합된 전압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고압측 전압이 어디 있어요? 여기 3300이죠. 승합된 전압은요? 자, 여기 저압측이 3000이에요. 그럼 여기가 승합된 전압이 되겠죠. 그럼 3300 빼기 3000이니까 여기 300이 되겠죠. 그래서 승합된 전압이 3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3300분의 300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약분해주면 11분의 1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건 자기 용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자기 용량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부하 용량을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용량은 11분의 1 곱하기 부하 용량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부하 용량이 100kVA라고 했어요. 그럼 부하 용량에 100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11분의 1 곱하기 100이에요. 자, 이거 계산을 해주면 9.09 kVA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85번입니다. 85번에서 1차 전압이 여기가 V1이고 2차 전압이 여기 V2인 자, 이때 등가 용량과 부하 용량의 비는 이라고 물었어요. 자, 여기서 등가 용량은 자기 용량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부, 자, 고, 승 요거 써주고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고압측분의 승합된 거예요. 자, 여기서 고압측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고압측 V1분의 승합된 전압이 얼마네요? 사실 여기는 강압된 전압이긴 하지만 여기이겠죠. 그럼 V1 마이너스 V2가 되겠죠. 여기가 V2니까. 그래서 V1 마이너스 V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이 V1분의 V1 마이너스 V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86번입니다. 86번에서는 내부 고장 검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계전기를 물었어요. 자, 우리 계전기 하면은, 변압기 계전기 하면은, 부, 온, 차, 비. 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로 충, 과. 요렇게 6개가 필요한데, 자, 부흐홀츠 계전기. 그 다음에 온도 계전기. 그 다음 차동 계전기. 그 다음 비율 차동 계전기. 그 다음에 충격 압력 계전기. 그 다음에 과전류 계전기가 있죠. 이렇게 6개인데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거를 고르면 되겠죠. 자, 일단 과전압 계전기 없죠. 그 다음에 비율 차동 계전기 있었고, 부호울주 계전기 있었고, 충격 압력 계전기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87번입니다. 87번에서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지 않는 계전기를 고르면 되는데,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을 하는 계전기는 부, 온, 차, 비. 그 다음에 충, 과. 이렇게 6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일단 부흐홀츠, 온도 계전기,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그 다음 충격 압력 계전기, 마지막으로 과전류 계전기 있죠. 자, 이제 골라보면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는데 온도 계전기 여기 있죠. 과전류 계전기 여기 있고,
임피던스 계정기? 이거 없었죠. 그다음 비율 차동 계정기? 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네요.